천지의 이치, 음양의 조화. 동양 철학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 일부. 자연에서 시작된 철학. 새벽이 밝아온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산맥의 능선. 안개가 계곡을 따라 흐르고 수천 년을 그 자리에 서 있던 소나무들이 아침 햇살을 맞이한다. 이 순간 세상은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다.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은 밝아지고 달이 오르면 세상은 고요해진다. 낮이 있기에 밤이 있고 밤이 있기에 낮이 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불이 있으면 물이 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른 두 힘이 부딪히며 동시에 서로를 살리고 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사실에서 동양의 위대한 철학은 시작되었다. 수천 년 전 중국 황하 유역의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깨달았다. 모든 현상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은 두 가지 상반된 힘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변화의 근원을 음양이라 불렀다. 음양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낸 선조들의 실천적 철학이었다. 농사를 짓고 건강을 돌보고 사회를 운영하는 모든 영역에서 음양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2부. 음양의 의미.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여름이 되면 태양은 뜨겁게 타오르며 만물을 자라게 한다. 가을에는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결실을 맺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땅속으로 들어가 쉰다. 이 순환은 끝없이 반복되며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음양이란 서로 다른 두 힘이다. 음은 어둠, 고요, 차가움, 안쪽, 밤, 쉼을 상징한다. 한자를 보면 음은 구름 아래 언덕의 그늘진 곳을 뜻한다. 산의 북쪽 면, 강의 남쪽 기슭처럼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이다. 음은 수축하고 응축하고 내면으로 향하는 에너지다. 반면 양은 밝음, 움직임, 따뜻함, 바깥, 낮 활동을 뜻한다. 양은 햇살이 비치는 언덕을 나타낸다. 산의 남쪽 면, 강의 북쪽 기슭처럼 햇빛이 풍부한 곳이다. 양은 확장하고 발산하고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싸우지 않는다. 음이 사라지면 양도 사라지고 양이 없으면 음도 존재할 수 없다. 밤이 없다면 낮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쉼이 없다면 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전제로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음과 양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낮이 길어지면 밤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낮이 짧아진다. 여름의 극성한 더위는 곧 가을의 시원함으로 바뀌고 겨울의 혹한은 봄의 따스함으로 변한다. 음 속에는 언제나 양의 씨앗이 있고 양 속에는 언제나 음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바로 그 긴장과 조화의 움직임, 그것이 세상을 살아있게 만든다. 정지된 세상은 죽은 세상이다. 음양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변화하기에 우주는 생동하며 순환한다. 3부. 자연이 보여주는 진리. 들판 위로 햇살이 비치고 강물은 쉼없이 흘러간다. 구름은 모였다 흩어지고 바람은 불었다 멈춘다. 자연은 말없이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완벽한 질서가 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도란, 바로 이 음양이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우주의 질서다. 도란 멀리 있는 어떤 초월적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변화 그 자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음양이 도이고 도가 진리이며 진리가 곧 자연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 했다.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자연이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곧 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를 사는 것이다.
즉 진리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란 모든 생명과 사물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결실하고 그리고 다시 쉬며 돌아가는 그 질서에 있다. 이것을 생장염장이라 했다. 봄에는 만물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기운이 왕성하며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는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 생명을 품는다. 이 네 단계는 모든 생명 현상의 기본 리듬이다. 그리고 이 순환은 우리의 하루에도 그대로 있다. 아침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고 낮에 왕성하게 일하며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고 밤에 잠들어 다음을 준비한다. 삶이 자연의 호흡과 다르지 않음을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인간의 일생도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결실을 맺고 노년에 접어들어 지혜를 쌓고 마침내 대지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순환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이처럼 음양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언어였다. 그것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였다. 4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 농부가 밭을 간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며 기다린다. 그는 식물을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을 할 뿐이다. 그것이 농사의 지혜이고 삶의 지혜다. 음양의 원리는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흐른다. 우리 몸은 활동과 휴식의 리듬으로 작동한다. 마음은 이성과 감정의 균형 속에서 건강함을 유지한다. 인간 관계에서도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원만해진다. 한의학은 음양 이론을 의학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 사례다. 인체를 음양의 관점으로 보면 겉과 속, 위와 아래,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은 이 균형이 깨질 때 생긴다. 너무 뜨거우면 식혀주고 너무 차가우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치료의 원리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병이 생긴다. 너무 일에 몰두하면 마음이 마르고 너무 쉬면 의지가 약해진다. 밤낮 없이 일만 하면 몸은 쇠약해지고 활동 없이 쉬기만 하면 근육은 약화된다. 몸의 건강도 마음의 평화도 결국 음양의 균형에 달려 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회의 질서에서도 갈등이 생긴다. 지나친 경쟁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지나친 안주는 발전을 막는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 발전과 보존, 혁신과 전통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다. 자연의 도를 따르는 것이 곧 사람의 길이다.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도 결국 자연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자연을 거스르는 문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도 결국 음양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은 지나치게 양의 에너지, 즉 개발과 확장과 소비를 추구했다. 그 결과 자연의 음적 속성, 즉 보존과 회복과 순환의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균형을 찾아야 한다. 5부. 음양의 변화와 우주의 흐름. 밤하늘의 별들이 천천히 움직인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이 큰 원을 그리며 돈다.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바뀌고 달은 차고 기운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음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서로 밀고 당기며 끊임없이 변하고 순환한다. 어둠은 빛으로 변하고 빛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 그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주역은 바로 이 변화의 원리를 체계화한 책이다. 역이란 변화를 뜻한다. 64궤는 음효와 양효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궤는 특정한 상황과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주역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변화에 대비하라. 이 순환의 리듬 속에서 세상은 상극과 상생을 반복해왔다.
오행론은 이를 더욱 정교하게 설명한다. 나무, 불, 흙, 쇠, 물 5요소는 서로를 낳기도 하고 상생, 서로를 제어하기도 한다. 상극. 상생의 순환은 이렇다. 나무가 타서 불이 되고 불이 타고 남은 재가 흙이 되고 흙 속에서 쇠가 나오고 쇠 표면에 물이 맺히고 물은 나무를 키운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순환이 계속된다. 상극의 관계는 이렇다. 나무는 흙의 양분을 빼앗고 흙은 물을 막고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이고 쇠는 나무를 자른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조절이다. 상극이 없으면 어느 한 요소가 지나치게 강해져 균형이 무너진다. 자연은 상극을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 초식동물이 너무 많으면 식물이 고갈되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의 수를 조절한다. 비가 오면 불이 꺼지고 햇빛이 나면 물이 마른다. 이 모든 것이 상극의 원리다. 하지만 인류의 문명은 그 상극을 지나치게 확대했다. 경쟁, 대립, 그리고 파괴. 전쟁과 착취, 자연 파괴는 상극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다. 우리는 이제 상극의 시대를 넘어 상생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상생이란 서로 다른 것이 공존하며 서로를 살리는 관계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지배가 아니라 공존, 착취가 아니라 순환.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6부. 대순진리 사상으로 본 음양.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음양의 법칙을 우주와 인간 사회의 근본 원리로 다시 해석했다. 증산 상제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대순진리 사상은 전통적 음양론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로 확장했다. 대순진리 사상에서 음양은 단지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과 신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까지 포괄하는 원리다. 양은 인간 세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영역이다. 물질, 육체, 행동, 그리고 보이는 모든 현상이 양의 영역에 속한다. 음은 신명 세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영역이다. 마음, 영혼, 의식, 그리고 신명의 작용이 음의 영역이다. 인간 세계의 갈등과 원한은 신명 세계에도 반영되고 신명 세계의 불균형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세상의 온갖 재난과 불행은 단지 물리적 원인만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원한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과거 역사는 상극의 원리로 흘러왔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승자가 패자를 억압하고 인간이 자연을 착취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원한이 쌓였다. 패배한 민족의 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 착취당한 자연의 신음. 이 두 세계가 조화로울 때 비로소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해원상생의 근본 배경이다. 쌓인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리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새 시대를 여는 길이다. 즉, 음양의 조화가 단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넘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화해와 상생으로 확장된 것이다. 인간이 신명을 공경하고 신명이 인간을 돕는 관계. 과거의 원한을 풀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음양의 대조화다. 7부. 상극에서 상생으로 음양의 새 흐름. 대순진리 사상은 말한다. 이제 인류는 상극의 시대를 마치고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과거 수천 년간 인류 역사는 상극의 원리로 전개되었다. 힘이 정의였고 승리가 진리였다. 국가는 국가와 싸웠고 민족은 민족과 대립했으며 계급은 계급과 투쟁했다. 자연마저도 정복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가 명확해졌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핵무기의 등장, 환경 파괴, 기후위기. 상극의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결과 인류는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힘과 경쟁이 문명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조화와 협력이 미래를 만든다.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음양의 질서가 완성되는 새로운 단계다. 상생의 세계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인간이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논리 대신 대화와 협력을, 경제에서는 무한 경쟁 대신 공정한 분배를, 환경에서는 개발 일변도 대신 지속 가능한 순환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음양 조화의 새로운 실천이다. 음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공존의 철학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기후위기, 불평등, 갈등은 모두 음양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 그 해답 역시 음양의 조화에서 찾아야 한다. 8부. 자연이 가르쳐주는 길. 계곡에 물이 흐른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인다.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지 않지만 언제나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찾는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든다. 나무는 저항하지 않는다. 바람에 몸을 맡기며 흔들릴 뿐이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다. 단단한 바위는 오랜 세월 견디지만 결국 깨지고 부서진다. 하지만 부드러운 풀은 밟혀도 다시 일어난다. 자연은 늘 말없이 진리를 보여준다. 봄은 피어오르고 여름은 자라나며 가을은 열매를 맺고 겨울은 잠시 쉰다. 그 안에는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변화에 맡기는 음양의 지혜가 담겨 있다. 노자는 이것을 무의라고 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운다. 억지로 껍질을 벗겨 빨리 싹을 틔우게 할 수는 없다. 꽃은 때가 되면 핀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꽃을 피울 수는 없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르는 것이 지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에는 배우고 청년기에는 도전하며 장년기에는 성취하고 노년기에는 전수한다. 각 시기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 순서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다시 배운다면 삶은 훨씬 단순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지나친 집착을 놓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그것이 바로 천지자연의 원리, 음양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오래된 메시지다.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을 본받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도를 사는 길이다. 9부 마무리. 진리는 자연 속에 있다. 석양이 진다. 하루가 저물고 밤이 다가온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밤이 지나면 다시 새벽이 올 것이고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끝은 곧 시작이고 시작은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 이 영원한 순환 속에서 우주는 숨을 쉰다. 저녁 하늘에 천천히 태극 문양이 떠오른다. 검은 음과 흰 양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완벽한 원을 이룬다. 음 속에는 양의 씨앗이, 양 속에는 음의 씨앗이 있다. 하나가 되지만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다. 음양은 도이고 도는 진리이며 진리는 곧 자연이다.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고 다시 돌아간다. 음과 양의 순환은 우리의 숨결이자 우주의 호흡이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조차 음양의 리듬이다. 들숨은 양이고 날숨은 음이다. 긴장은 양이고 이완은 음이다. 깨어있음은 양이고 잠들면 음이다. 수천 년 전 황하 유역의 한 현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깨달았던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일지 모른다. 현대 문명은 양의 극단으로 치달았다. 끝없는 성장,
무한한 개발, 멈추지 않는 소비.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고 그 결과 지구는 병들었고 사회는 피로해졌으며 개인은 지쳤다. 이제 음의 에너지를 회복할 때다. 쉼, 보존, 순환, 조화. 결국 음양을 안다는 것은 거대한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과 자연의 균형을 느끼는 마음을 되찾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음에서 양으로 전환한다. 밤의 휴식에서 낮의 활동으로 옮겨간다. 일을 할 때는 양의 에너지를 쓰지만 쉴 때는 음의 에너지로 돌아온다.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양의 자세로 나아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음의 시간으로 돌아온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말하는 것은 양이고 듣는 것은 음이다. 주는 것은 양이고 받는 것은 음이다. 리더십은 양이고 협력은 음이다. 혼자서는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하늘과 땅, 낮과 밤, 사람과 사람, 모든 것이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낮지만 둘이 함께 풍경을 만든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함께 생명을 잉태한다. 스승과 제자는 다른 위치에 있지만 함께 지혜를 이어간다. 과거와 미래는 다른 시간이지만 현재라는 순간에서 만난다. 그 조화 속에서 세상은 오늘도 숨을 쉰다. 어디선가 아기가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린다. 생의 시작이다. 어디선가 학생이 책을 읽으며 성장한다. 장의 시간이다. 어디선가 농부가 황금빛 들판에서 곡식을 거둔다. 염의 결실이다. 어디선가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는다. 장의 귀환이다. 이 모든 순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지구 어딘가에서는 해가 뜨고 다른 곳에서는 해가 진다. 누군가는 활동하고 누군가는 잠든다.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마무리한다. 이 거대한 교향곡 속에서 각자는 자신의 음을 연주한다. 음양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삶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이제 쉴 때다. 너무 오래 쉬었다면 이제 움직일 때다. 너무 많이 말했다면 이제 들을 때다. 너무 오래 참았다면 이제 표현할 때다. 자연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낮이 길어지면 반드시 짧아지는 때가 온다. 더위가 극에 달하면 서늘함이 찾아온다. 나무가 높이 자라면 뿌리는 그만큼 깊이 내린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높이 올라가면서도 뿌리를 잇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면서도 안으로 돌아올 줄 알고 활동하면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살. 태극 문양이 저녁 하늘에서 빛난다. 그 안에는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단순하지만 깊고 작지만 무한하다. 옛 선인들은 이 문양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천문학도 의학도 정치도 예술도 모두 이 원리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보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지혜는 여전히 살아있다. 인공지능과 우주여행의 시대에도 음양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절실하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불안해졌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졌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관계는 더 피상적이 되었다. 왜일까?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외부만 키우고 내면을 돌보지 않았다. 속도만 추구하고 깊이를 잃어버렸다. 효율만 중시하고 의미를 망각했다. 이제 다시 균형을 찾을 때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원리를 다시 배우자는 것이다.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발전과 보존이 함께 가고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는 세상. 그것이 음양이 꿈꾸는 미래다. 상생의 시대, 대조화의 세계, 후천개벽의 새 시대이다. 음양은 도이고 도는 진리이며 진리는 곧 자연이다. 우리는 모두 그 자연의 일부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반짝인다. 속에 양이, 끝 속에 시작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이다.